연방대법원 공식 판례집 번역 공증본입니다.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문으로 입증 취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는 여러 시도를 했다고 하여 국가 기망, 공식 절차 방해 등 4가지 범죄 혐의로 형사소추된 사건이었고, 트럼프는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4년 7월 1일 미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헌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행위 권한은 불가피하게 의회의 법률이나 헌법 자체에서 나온다. 후자의 경우, 즉 헌법 자체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이다. 그런 권한을 행사할 때 대통령은 자신이 취하는 조치가 의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지와 양립할 수 없더라도 행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은 당의 사안에 대한 의회의 행위가 불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법원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행동할 때 대통령의 재량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 즉 연방대법원은 헌법의 권력 분립 구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의 본질로 인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에서는 권력 분립이라는 지속적 원칙이 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권력 분립 체계에서 대통령은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의 행사 때문에 소추될 수 없으며 최소한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한 소추에서 추정적 면책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면책 조항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엔 권력 분립 조항도 없다. 하지만 그 원칙은 권력을 분리하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만 부여하는 3개의 조항에 의해 헌법 문구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 대통령이 그의 배타적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할 경우 의회는 권력 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을 통해 다른 권력기관에서는 그 권한을 여럿 가운데 분산시켜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한 개인의 손에 최종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에서의 역동성과 활기, 단호함과 신속성을 장려하려 하였다. 헌법은 정부의 효과적인 작동에 대한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가장 큰 공익의 존재는 대통령에게 그 직무를 두려움 없이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 제정자들이 예상한 대로 강력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를 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원의 사법심사의 책무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와 그 권한 행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동인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대신 공화국의 권력 구조의 균형에 지속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법원은 대통령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위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비공식적인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면책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와 같은 유형의 기소는 금세 일상화될 수 있고, 이러한 당파적 갈등의 순환으로 인해 대통령직과 정부가 약화되는 결과는 바로 헌법 제정자들이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판결의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고별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자유의 완전한 보장과 일치하는 만큼의 역동성을 지닌 정부는 필수적이라고 상기시켜준 바 있다. 그는 파당의 모략에 견디기에 너무 무력한 정부는 복수심으로 잔뜩 날을 세운 한 파당이 다른 파당을 번갈아 지배하는 가공할 전제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악순환을 피하는 길은 지배 권력이 적절히 분배되고 조정된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항구적인 원칙들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시침이다.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대통령은 그의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한 형사소추로부터의 추정적 면책을 누릴 특권이 있다. 이 사건은
240년 가까운 미국 대통령제 역사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의 재임중 행위에 대하여 전직 대통령이 소추되고 법정에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시의성 있는 판결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야! 국회로 왜 건드려내? 계엄이 아무리 선포돼도 국회는 열려야지!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들어가야지! 너희들 역사의 반역자가 되는 거라고. 이거 막으라고. 비상등을 켠 버스에서 전투모에 마스크를 쓰고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상관이 청사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국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올해 한국경제는 사면초가 위기 속에 출마저 가시밭길로 주가가 2,400선까지 밀렸고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잘 일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여기 지금 가게를 내는 상태예요.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셔서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계엄군은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을 차례로 단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보니까 위원장이 생각이 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 권순일 대법관. 부검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 그 자리에서 그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동원된 실판수가 몇 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파악해서 약 18만여 말로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예, 휴정하고요. 9시 5분.